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갈반병하고 탄저병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갈반과 탄저병이 굉장히 심했다고 하잖아요. 이쪽 저는 뭐 없었는데, 탄저병에 대해서는 그 발생 시기, 그 시점에 방제를 캡탄으로 제가 이제 해서 지난해는 이제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작년에 이제 병이 있었으면은 월동하게 되죠. 균사가 월동하게 돼서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고 하면은 균사가 포자를 생산해서 다시 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잎에 가서 들어붙게 되겠죠. 들어붙어서 다시 균사를 침입시킵니다. 포자를 생산하게 되면 2차 감염이 또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작년도에 보면은 경사지에는 이제 잎이 덜 떨어졌고, 평지 부분에는 이제 갈반이 좀 완 곳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배수 불량으로 인한 그러니까 전정시 채광 통풍이라고 그러는데, 햇볕도 잘 들어가야 되고 약 방제도 잘 돼야 되고 그런 것이 좀 전정하는 데서 좀 덜 해가지고 약재 투입도 좀 부족했다고 이렇게 보고, 또 수세가 지나치게 약한 나무들이 있습니다. 약한 나무들이 있어서 그 나무들도 역시 갈반이 좀 왔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갈반이 오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마그네슘 뿌리고 뭐 연면 시입하고 그러잖아요. 튼튼하게 하기, 잎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금년도에도 작년도에 있었던 그런 가온들은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 작년 건데 이와 같이 방제력이 있어도 우리가 그 사이 방제, 뭐 중간 방제라 하고 뭐 그랬습니다. 그 방제를 소홀히 했을 때 감염이 되죠. 그래서 그 사이 방제할 때 어떤 약을 쳐주느냐 선택하기 좀 쉽지 않아요. 우리가 농사 짓다 보면. 그럼 이제 보면 이제 우리 갈반병에 하면은 석회보르덱이 제일 좋다 그래요. 석회보르덱. 그 다음에 이제 안트라콜, 다이세넴, 델란, 이런 약재가 갈반병에 우수한 약재예요. 그러니까 갈반병이 잘 듣는 약재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델란, 다이세넴, 안트라콜, 요 약재, 작용 기작이 카죠. 다 초점 적용되는 그런 약재입니다. 그래서 보살균제라고 하죠. 작용 기작. 여기 이제 카가요. 여기 우리가 쓰는 거는 보통 카도 있고 다도 있고 사완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약재는 이 카예요. 카. 그리고 나머지든 뭐 침투 이행성 약재, 이건 입으로 들어가지 않는데 이 방제력이 나와 있는 것대로 하고 이와 같은 것을 이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탄저병 이제 할 때는 캡탄하고 다코닐, 그 다음에 이제 뭐 모판, 이것도 뭐 캡탄의 성분이 있는 요 약재. 요 실제 약재가 요거밖에 없어요. 불안병 약재 100% 하나 있고, 그 외에는 작용 기작인 카인 약재가 이게 전부예요. 지금 이 전부인데, 이 약재를 그러면 뭐 아무 때나 뭐 이렇게 뭐 육아기 때 막 치고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걸 오늘 말씀드리려고 그런 것은, 그 동록도 있고 약해 본 분들의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방제한 걸 그 날짜 뭐 이런 걸 보면은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런 이유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적어 왔는데, 요걸 이제 유튜브 찍으면서 이렇게 넣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시면서 좀 참고를 하시면 돼요. 우리가 왜서 동록이 많이 생기고 또 약해를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석회보르덱이 전 방제로서 홍래기 때 하게 됐는데, 그 약재는 이제 날씨가 좋아야 됩니다. 날씨가 2일 내지 3일 정도 좋은 날씨를 선택해서 잎이 나왔을 때부터 이제 날씨가 어떠냐고 이제 계속 관심을 갖고 있다가, 홍래기에 살포한다 그랬는데, 홍래기 조금 전이라도 괜찮습니다. 날씨가 좋은 날씨를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날을 잡아서 아침에 이슬이 없는 10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3시까지 방제를 해야 돼요. 또 너무 늦게 하게 되면 또 밤에 이슬이 이제 내려오잖아요. 그럼 흘러내리게 됩니다. 흘러내리게 되면 이제 이 석회 보르덱, 그러니까 보르덱은 이제 구리예요, 구리. 그 다음 석회는 이제 칼슘 석회, 돌가루겠죠. 그것이
내려오게 되면은 많이 남는 것이 구리가 많이 남습니다. 구리가 많이 남으면은 약해를 입게 돼요. 그래 사람은 구리 만져도 괜찮지만은 그런 식물들은 구리가 되면은 그 사과가 막 이렇게 구멍이 뚫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날씨 좋을 때 살포를 해야 된다는 거, 저는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약들은 근접 살포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약을 쳤는데 다른 약을 너무 가까이 치면 안 된다. 그런 것을 이렇게 실험해보고 결과를 만들어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석회유황합제하고 기계유제, 유기인계 약제, 이런 약제들은 혼용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석회보르도약은 석회가 들어간 것은 다른 약제하고 거의 혼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단독으로 살포를 하는 것이 최고 좋습니다. 그런데 근래 들어와서 이제 뭐 어떤 것이 좀 넣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계속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넣는 약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계유제를 쳤는데 기계유제를 살포를 했다 하면은 석회보르도액은 30일입니다. 30일. 한 달 있다가 쳐야 돼요. 그러니까 기계유제 쳤으면은 한 달 있다가 석회보르도액을 쳐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기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그 기간 전에 치면은 약해가 발생됩니다. 약해는 뭐 입이 탈 수도 있고 그 외에 뭐 다른 뭐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석회유황합제 요것은 석회유황합제와는 15일입니다. 15일 이상 간격을 두고 살펴야 돼요. 석회유황합제하고는 석회보르도하고는 15일 간격을 둬야 된다 이거죠. 근데 이 간격을 안 두고 했을 때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약제는 7일 정도, 7일 이상을 두고 살포를 하면 돼요. 7일 이상. 석회보르도에 쳤으면은 일반 약제를 친다 하면 7일 이상 기간을 두고 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유기유황 계통의 약제가 있어요. 유기유황 계통의 약제라는 것은 다이센엠하고 안트라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석회보르도액을 쳤으면은 안트라콜이나 다이센 45를 10일 간격이 되고 나서 쳐야 된다. 이걸 쳤는데 그러니까 석회보르도액을 쳤는데 뭐 일주일 만에 그야말로 안트라콜이라든가 다이센 M 이런 것을 쳤을 때 약해를 입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석회보르도액은 그 중복 살포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렇게 돌다가 여기 들쩍했네 있네 하고 또 다시 돌아서 한번 치면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석회보르도액은 물기가 다시 맞게 되면 흘러내리게 오면은 구리만 잎에 남아 있고 석회는 쓸려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잎이 구멍이 뚫어지고 잎이 타는 증세가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중복 살포는 안 된다. 약제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거의 뭐 7일 이내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근접 살포를 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을 그 날짜를 지켜 주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요것은 이제 다른 약제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석회보르도액은 고온기 30도 이상 올라갔을 때 고온 살포할 때 또 약해가 올 수 있어요. 입이 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칼슘은 25도, 20도래요. 비가 온다면 20도 칼슘은, 또 비가 오지 않았을 때 25도 이상 됐을 때 염화칼슘 칠 때 잎이 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석회보르도액은 갈색무늬병에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트라콜.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 주의사항들을 이제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그 약제를 쳤다니까 뭐 동록이 발생되고 뭐 막 이렇게 막 얘기해요. 그런데 그분들은 뭐가를 지키지 않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기 발생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안트라콜은 생육 초기에 5월 달에 우리 방제력에 보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작용기적인 카인 약제들은 연속해서 계속 치지 않는 이상 그냥 어느 정도 이렇게 쳐서는 저항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쳤는데 좀 후에 또 다른 약을 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건 안트라콜은 5월 초에만 치고 그 이후에 뭐 7월 달에 이렇게 치면은 견문이 썩은 병이 조장된다 이렇게
견민성 발생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것은 5월 달만 살포나는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그 기계유제와 일주일 차이 나야 돼. 그러니까 기계유제 쳤는데 또 이 안트라콜 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기계유제. 그래, 근접살포. 일주일 이내 근접살포를 했을 때, 약해가 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쉴 때 10일 육아기 때 쳐도 되는데, 육아기 때, 낙화 10일에서 20일 사이에 유제와 섞어서, 치면은 약해를 입어요. 그러니까 유제는 우리가 기름 우리가 생각하면 기름 같잖아요. 그러니까 잘, 혼합되지 않는 그 유화액들이에요, 유화액들. 그런 거로 만들어진, 농약을 보면은 유제라고 이래 쓰이고 이랬어요, 보면. 그래, 그런 약을 혼용한다든가, 이런, 전착제도 유제가 있죠. 이런 걸 넣어서 했을 때는, 약해가 온다. 그렇게 이제 알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 약제는 유기유황 계통의 약이래요. 유기유황 계통. 아까 얘기했잖아요. 유기유황 계통과 더 섞여 보로도액은 10일 간격을 둔다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 유황이에요. 유기유황. 보통 보면 농약을 보면 유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무기살충제, 유기살충 살균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약제는 무기는 별로 없어요. 별로 없고 거의 다 유기입니다. 유기. 그래서 요 약제는 그 아연이 공급되어 있어서 작물들이 더 튼튼하게 자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여기 치고 나면 부해요. 부해가지고 백색 피막이 생기죠. 부하니까. 그래서 햇볕을 이제 차단해주는 직사광선을 차단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과실 보호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 드리는 것은 전부 다 갈색무늬병에 좋은데 쳐야 할 그 시기를 적당히 맞춰서 치라는 얘기죠. 요거는 육아기 때 치면 안 된다. 육아기 때 10일이 지나야 돼요. 꽃이 피고 나서 10일이 지난 후에 요걸 약제 쳐야 되는데, 그 10일에서 20일 사이, 그러니까 육아기죠. 35일까지니까. 그러니까 육아기 때 유제를 섞으면 안 돼. 섞어서 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치는 건 돼요. 여기 10일, 과일이 만들어지고 열흘 지나서 쳐는 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델라는 이제 약제가 굉장히 좋은 약제입니다. 내구성이 강하고, 또 이 부착이 좀 우수해가지고 비가 와도 괜찮아요. 요 약제는 일반적으로 내성이 생긴 병균들까지도 이게 죽일 수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안 죽는 내성이 생긴 병균들이 있어요. 그분은 아까들 안 죽잖아요. 안 죽는데 이걸 쳐면 죽일 수 있다. 그래서 우수한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델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약해를 또 봐. 약해가 중요하죠. 약해. 요거는 이제 홍월 품종에다가 뿌리게 되면 홍월. 저는 홍월은 사과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약해가 와요. 그러니까 홍월 품종에는 요 약을 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 파라핀 오일, 이 델란을 치는 가온에서는 파라핀 오일 약제를 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혼합하는 게 아니라 이거 치고 그 파라핀 오일을 나중이라도 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착제를 어떤 분들은 이제 넣는 사람이 있고 안 넣는 사람이 있고 이러는데, 전착제는 여기선 침달성이 전착제 있어요. 그리고 확산성이라는 게 있어요. 확 퍼져나가는 거. 그 다음에 고착성이라는 있죠. 고착. 딱 붙는 거. 그런데 여기 다른 거는 모르는데 침달성하고 이렇게 침달성은 2% 속 뒤가는 거에 도달하는 거잖아요. 그런 전착제하고 고착성 딱 들어붙는 거 고착성은 안 돼요. 그러니까 전착성을 혼용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는 일반적으로 그냥 치는 게 좋아요. 그냥. 왜냐하면 확 퍼지는 건 잘 퍼지겠지만은 그냥 쳐서 비가 온다 해도 비가 올 때 장마기에 더 우수한 효과를 나타낸다 이렇게 써놨어요. 이게. 그래서 때문에 그렇게 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 약제, 이거 델란을 치는 그런 가온은 버팀액이라 했어요. 응애약이 있어요. 응애약. 응애약과 이 안 맞는 모양이에요. 여기 내가 델란 회사다가 내가 전화해서
그 내가 내용을 좀 이렇게 홍보를 찍으려 하는데, 내용에 대해서 좀 주의사항을 좀 반듯하게 좀 얘기 좀 해달라고 하니까, 그, 보티맥하고, 파라핀 오일 유진 디시트론, 그런 약재들은 안 된다 그래요. 다이신 45는 이것도 역시 알칼리성 약재는 석회보로도액이라든가 석회유황합제, 이런 거로 혼용도 안 되지만 근접살포, 일주일 이내 근접살포를 하게 되면 이것도 역시 약해가 와요. 여기 유기유황제 살균제예요. 아까 여기 유기유황제 살균제고, 아까 안트라콜도 유기유황제 살균제예요. 그래, 유기란 말을 이렇게 좀 이렇게 새로운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미량요소가 여기 공급된다 그래요. 여기 보니까. 그래, 미량요소가 여기에 공급돼가지고 작물이 튼튼하게, 해주고, 또 과일이, 착색도 잘 나고, 당도도 올라간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내후성이 강하고, 비 오는 것을 이겨낸다. 이게 잘 지키는 게 이제 내후성이래요. 내후성이 강하고, 다른 약재와 혼용하는데, 범위가 좀 넓게 사용할 수 있고, 연용 사용해도 저항성이 발달되지 않는다, 내성이 발달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것은 뭐 전착제를 어떤 방법으로 넣어도 괜찮다. 그런데 전착제를 넣어도 그런데 우리 육아기 때는 전착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육아기 때는 우리 뭐 고착제 같은 거 쓰게 되면은 그 과일들이 솜털 있잖아, 솜털. 아마 그런 것도 이제 붙게 돼가지고 동록 발생에 우려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탄저병, 캡탄, 다코닐, 모판은 뭐 이 캡탄하고 같은 들어있는 성분이 좀 양이 많이 들어있는데, 요 이제 캡탄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립니다. 캡탄은 캡탄 성분이 요 50% 들어있어요. 50%. 그래 50% 들어있고, 요것은 이제 우리가 꽃이 피어 있는 기간 동안에 방제를 안 하죠. 근데 요거 방제를 하면 안 된다. 고기 중시되고, 또 이런 모든 약재들은 우리가 약재를 살포할 때 손에 묻지 않도록, 코나 뭐 이런 데 신체 내용에 묻지 않도록 해야 돼. 손, 이 피부 이런 데 묻으면 안 돼요. 모든 약들이 다 그렇게 해야 되죠. 그리고 감기나 뭐 알레르기 있는, 그런 분들은 이제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근데 캡탄은 보니까, 그렇게 약해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약해에 대해서. 그래서 어지간한 데는, 요거 캡탄. 작년에 내가 5월 27일 날, 방지력은 없었어요. 그래서 저 캡탄을 가지고 홍로다 쳤어요. 그래서 홍로는 한 개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탄저가 하늘도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코닐도 유각이, 그러니까 꽃이 진 후 30일 동안 치면 안 돼요. 30일. 그러니까 30일 지난 다음에 쳐야 되는데, 그러니까 요것은 이 홍로 이런데 중생종 탄저병에 관련된 거, 그래서 30일 지나서 쳐야 된다. 그러니까 30일 전에는 우리 방제력에 있는 약재들이 있잖아요. 그건 그대로 치시면 되고, 요것은 30일 지나고 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석회보로덱이라든가 석회유황합제, 이런 거와 근접 살포를 하면 안 돼. 그냥 거의 농약들은 이 알칼리성 약재를 친 후에 최소한 일주일 안으로 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일주일 이상 되거나, 또는 황이 들어간 약재 칠 때는 열흘, 이렇게 기간을 두고 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열흘이나 11일 방제 기간을 잡잖아요. 그래 한번 치고 나서 그 기간 안에 치면 돼요. 그런데 비가 엄청 왔다, 그럼 많이 쓸려 내려갔을 거잖아요. 그럴 때는 쳐도 되겠죠. 그리고 이 약해도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30도가 넘어갈 때 약을 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꿀벌, 또 야생조류에도 피해를 줄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리고 다코닐, 모판. 이 모판도 약해가 크게 없어요. 그러니까 파라핀 오일 유제와 를 쓰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파라핀 오일 유제. 그 아연이 공급되어 있어서, 아연이 공급되어 있어서 작물 생육에 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판하고 있는데, 모판도 마찬가지로 특별한 것이 이 약해된 것이 없어요. 농약을 이렇게 혼용하잖아요. 혼용하는 순서가 입상 수해제, 소화제, 입상 이러다 보니까
잘 못 넣잖아요. 일단은 가루부터 농약을 넣을 때 가루부터 먼저 넣어요. 가루 넣고 이렇게 풀죠. 농약 넣을 때 가루 다 넣고 풀고, 그 다음에 이제 다 녹았다 하면 이제 알맹이 있는 거 넣어요. 그냥 물기가 묻지 않는 거죠. 둘 다. 알맹이 넣고 이제 넣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거 넣냐면 끈적끈적한 거. 이렇게 부으면 끈적끈적한 게 있죠. 농약이 끈적끈적. 병은 작은데 아주 저게 물기가 별로 없이 끈적끈적하게 천천히 불리는 게 있어요. 그걸 넣고, 그 다음에 유제를 넣습니다. 유제. 그래가 혼용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잘 나오는 거, 액체, 깨끗한 물, 부으면 그냥 축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순서로 넣으면은, 우리가 애우기 쉽잖아요. 처음에는 가루 넣고, 그 다음에 입자로 된 거, 알갱이 있는 거 넣고, 그 다음에 끈적끈적한 거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유제를 넣고, 그 다음 맑게 나오는 거, 맑게 슥 부으면 대부분 나오는 거, 그렇게 넣으면 돼요. 그런 식으로 해서 약재를 혼용해서 방제를 하면은 효과가 좀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한 것은 약해를 입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 근접살포 뭐 일주일 또는 열흘 이런 간격으로 지켜주시고, 그런 간격을 안 지키는 데서도 역시 약해가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중복살포, 석회 보로덕 같은 거는 이제 중복해서 반복해서 쳤는데 모르고 또 치게 되면은 안 된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